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5단원 동물에서 소화, 그다음에 호흡, 소화 순환, 그다음에 호흡 배설 네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소화하고 호흡을 했잖아요. 네. 소화랑 순환했어요. 소화랑 순환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호흡하고 배설해서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끝까지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소화 과정. 첫 번째로 우리 동물은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소화 기관들, 그래서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와 그다음에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 그다음에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 크게 이제 세 가지 소화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입에서는 어떤 것이 소화됐냐면은 녹말이 소화가 됐고 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가 됐고 소장에서는 바로 이 녹말하고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이 세 가지가 다 소화가 되는 과정이 소장에서 일어난다라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녹말에서 분해된 포도당, 단백질에서 분해된 각종 아미노산,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마찬가지로 포도당, 그다음에 각종 아미노산, 그다음에 지방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해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시키는 게 바로 소화 과정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순환 과정의 핵심은 뭐였어요? 순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은 이런 애들을 우리 온몸으로 전부 이제 보내주는 작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심장이 중심에 있고 그 심장으로부터 온몸으로 나가는 대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펌프질을 빵 해주면은 심장이 펌프질을 빵 해주면 여기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빵 나가게 되면 온몸으로 가게 되고 이 온몸을 잇고 있는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서 이제 바로 여기 온몸에서 여기 온몸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온몸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소화시켜서 가지고 온 각종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을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줘서 이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라끔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순환계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순환계에서 하는 역할은 이렇게 영양소를 각종 이제 온몸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폐를 거쳐가지고, 그쵸? 폐를 거쳐서 폐에다가 온몸에서 가지고 온 이산화탄소를 내어주고, CO2, 폐에다가 내어주고, 폐에서부터 다시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 산소를 함께 온몸에 이곳에다가 산소도 주고 양분도 주고 하면서 이제 세포한테 주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순환계다라는 이야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하고 있는 이제 오늘 할 호흡과 배설도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 같이 한 거고요.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순환을 기억하면은 순환의 형태인 이게 온몸을 도는 순환이냐 아니면 폐를 도는 순환이냐라는 거. 그래서 큼직하게 어떻게 했냐면 가로선을 딱 그으면 요 아래쪽, 요 아래쪽은 온몸을 도는 순환이고 요 위쪽은 바로 폐를 도는 순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세로줄을 쫙 그으면 여기 왼쪽은 여기 왼쪽은 혈관 속에 산소가 적죠. 산소가 적은 그런 피를 우리는 정맥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이 오른쪽은 산소가 폐를 거쳐서 산소를 많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순환은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 있고 이제 혈액은 이제 동맥혈과 정맥혈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되겠지. 그래서 이제 소화와 순환을 마쳤고 이제 오늘은 이제 호흡계를 이야기할 거예요. 호흡. 세 번째 호흡인데 이것도 순환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 호흡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호흡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호흡의 중심 기관은 바로 폐거든. 이 폐의 모양이 어떻게 폐의 부피, 폐의 부피와 압력이 어떻게 변하면서 이 우리 몸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런 과정, 이런 걸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해요. 외호흡. 우리 입 밖으로 이제 산소기체를 내보내고, 산소기체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폐거든. 이 폐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느냐. 폐가 어디 달려 있냐면, 여기에 이게 폐가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속에 이렇게 폐가 담겨 있어요. 폐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 폐의 부피와 압력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면서 우리 몸 밖으로 기체가 출입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거고요. 어,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혈액과 조직 세포 사이에 그리고 어, 혈관이라고 합시다. 우리 혈관과 조직 세포 사이에 이제 기체를 갖다가 교환을 할 거거든. 혈관에서 이 조직 세포로 폐에서 가지고 온 산소를 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조직 세포로부터 다시 혈관에다가 다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 줄 거고 또 혈관에서 폐로 다 가면은 폐 주변에 가게 되면 혈관에서는 이제 폐한테 다시 뭘 주겠어? 가지고 온 이산화탄소를 주고 폐에서 좋은 산소를 받는 이런 과정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두 가지 나눠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호흡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폐에서 어떻게 호흡이 일어나는가를 공부를 할 건데요. 우선 이 폐까지 가는 길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여기에 호흡기관 여기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에서 폐까지 가는 길이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 기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폐까지 연결되는 요 가지가 있어요. 요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기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바로 폐인데 요게 바로 오늘 중심 폐인데 요 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 이제 폐가 하나의 크게 이렇게 큰 주머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게 되면 얘도 하나하나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큰 하나의 공기주머니가 아니라 작은 세포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게 폐예요. 그래서 작은 이 공기주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폐의 세포다. 그래서 폐포라고 해. 이 폐포는 아주 얇은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된 세포거든. 왜 이렇게 얇게 돼 있냐? 바로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요 폐 주변을 지나는 혈관이 있단 말이지. 모세혈관. 이 혈관으로 폐에서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이런 작업을 하려면 어,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좋잖아. 그걸 우리가 표면적이라고 하지. 음. 이 표면적을 넓을수록 뭐에 유리하겠어? 기체들이 서로 교환하는데, 기체들을 서로 주고받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맞지? 그래서 이 폐는 수많은 폐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폐가 양쪽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 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기관지, 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폐는 매우 작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폐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요 폐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없어요. 폐는 근육이 없어.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건 이 주머니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부피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근육 때문이거든. 그런데 폐는 근육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폐가 공기주머니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공기를 이렇게 내보내고 들이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는 스스로 움직이면서 조절할 수가 없는 기관이야. 그렇다면 이 폐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가를 볼 거예요. 바로 어떤 원리냐면 우리 몸통에 보게 되면 여기 양쪽에 지금 폐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게 폐야. 음. 폐인데 요 폐를 담고 있는 가슴에 폐가 담겨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가슴에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흉강이라고 이야기를 해. 흉강. 흉강이라고 하고 이때 이 폐를 보호하고 있는 뼈가 있어. 여러분도 만지면 느껴지거든. 뼈가 있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뼈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갈비뼈야. 이 갈비뼈의 역할은 우리 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폐가 아까 얘기했지만 풍선처럼 굉장히 얇은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에 딱 찔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터질 수 있어. 그럼 폐가 터지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이 죽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폐를 반드시 보호해줘야 되는 뼈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다? 갈비뼈예요. 그래서 갈비뼈의 역할은 이 폐를 보호해주는 역할이야. 그리고 흉강이라고 하는 건 이 폐가 들어있는 주머니고요. 그 다음에 이 흉강 밑에 덮고 있는 가죽이 있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가로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폐라고 하는 것은 폐라고 하는 것은 흉강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흉강이라는 것에 의해 덮여져 있고 위로는 갈비뼈가 있고 아래로는 가로막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갈비뼈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이제 숨을 들이마시는 숨을 우리가 들숨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흉강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가로막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위에 지금 갈비뼈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갈비뼈가. 음. 그러면 숨을 들이마시면 이 갈비뼈가 우리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여러분들. 들이마시면 가슴이 이렇게 열린다고 하지. 들이마시면, 그치? 그러면 갈비뼈가 어떻게 되냐면 평소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그거 느껴질까? 갈비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요 가로막도 아래로 내려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갈비뼈는 더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흉강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그 안에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숨을 들이마시면 요 가슴통, 흉강의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흉강의 부피가 커지면요. 이 안에 공기들이 채워져 있을 텐데 이 공기들의 양은 그대로인데 공기들이 존재하는 부피가 커졌어요. 자,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인데 자, 풍선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풍선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큰 풍선이 있어요. 음.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공기 입자는 똑같아. 세 개야. 그러면 얘가 부피가 1리터에서 2리터로 부피가 커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공기 입자들이 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 풍선에 충돌하고 있거든. 풍선 벽에. 근데 공기 입자의 속도는 똑같은데 개수도 똑같고 근데 풍선의 부피가 커졌어요. 그럼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 충돌하는 횟수가 바로 뭐냐면 충돌하는 양, 이 벽면에 충돌하는 양이 바로 이 기체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은 압력은 반비례하면서 줄어들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충돌을 적게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흉곽에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 흉곽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게 돼.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라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얼핏 기억나죠?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줄어들잖아.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던 폐 있잖아, 폐. 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이 가슴 흉곽이랑 똑같이 노는 거예요. 가슴 흉곽이 커지면 폐의 부피도 함께 커지는 거야. 따라서 이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작아지면은 마찬가지로 폐도 똑같이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작아져요. 따라서 이 폐도 풍선처럼 부푸는 거야, 이렇게. 부풀고 여기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니까 요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압력이 크거든. 그러면 모든 기체라는 건 압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압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서 폐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이미 이 가슴통이 열리면서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작아지고 폐도 마찬가지로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작아지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그림 자세히 보면서 할게요. 일단은 원리를 이해시켜 주려고 선생님 그림을 그리는 거고 날숨은 이거의 반대예요. 우리가 숨을 내쉰다, 바깥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숨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게 날숨이거든. 내보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우리 폐의 주머니가 원래의 크기보다 이 파란색이 원래의 크기면 원래의 크기보다 쪼그라드는 거야 이렇게. 쪼그라들면은 우리가 풍선을 눌렀을 때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기가 나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폐라는 건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못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갈비뼈와 가로막의 역할이 바로 갈비뼈와 가로막에 의해서 얘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가로막이 있고 위에 갈비뼈가 있잖아. 그럼 이때는 반대로 날숨할 때는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오고요. 가로막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내부에 흉곽이든 마찬가지 폐도 똑같다 그랬죠. 그 안에 들어있는 폐도. 흉곽하고 폐가 어떻게 되겠어? 얘들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감소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돼? 오히려 반대로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날숨이야. 들숨과 날숨의 원리 알겠어요? 네. 자, 우리 오투 문제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오투 문제집 보게 되면은, 어, 들숨에는 산소가 더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 숨을 들이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지. 숨을 이렇게 후 들이마실 때, 들이마시는 숨에는 산소가 더 많고, 음,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날숨에 더 많다. 이런 뜻이고요. 그때 우리 몸에 있는 호흡 기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폐로 연결되는 기관이 있고, 폐 양쪽에 들어가는 기관지가 있고, 양쪽에 여기 폐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바로 이렇게 여러 개의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달라붙어 있고, 그 이유는 이렇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기 위한 물질 교환하기 좋아서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수많은 폐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요 안쪽이 지금 폐포의 내부니까 폐에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는 거고요. 넘어가서 자 방금 했던 얘기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들숨과 날숨에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자, 들숨부터 봐볼게. 굉장히 복잡해 보여. 자, 들숨을 보면 뭐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가고 흉관 커지고 압력 낮아지고 폐 커지고 이걸 글씨로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안 돼요. 글씨로 외우면 이제 과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방금 했잖아. 숨을 들이마신다. 자, 숨을 들이마신다 그러면 여러분 들이마시는 상상을 한번 해봐. 들이마셨어. 자, 그러면 갈비뼈가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간다. 가로막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러면서 요 안에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게 핵심이죠.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압력은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져. 압력이 작아지니까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굉장히 어렵게 써놓은 거야. 자, 숨을 들이마신다. 갈비뼈 올라가요. 가로막 내려가요. 흉곽이 커져요. 커지니까 부피가 커지고 압력은 낮아져요. 폐도 커져요. 폐의 압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금방 이해되죠? 자, 이번엔 숨을 이제 내보냈어. 그럼 반대로 후 내보낼 때는 풍선을 쥐어 짜는 것처럼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흉곽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흉곽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작아졌고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이 어떻게 된 거야? 커지는 거야. 자, 그걸 써놓은 거예요. 날숨은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면서 흉곽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높아지고 폐도 작아지고 압력이 높아지고 폐에서 밖으로 부피가 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6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들숨. 좋아, 이거는 같이 여러분 해보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문제 풀어볼게. 이제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려야 되겠지? 자, 40페이지에 자, 3번 문제 푸는데요. 자, 1분 드릴게요. 1분. 자, 1분 동안 답을 쓰지 마시고, 상위 5명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분 동안 풀어보세요. 정답 쓰지 마시고요. 풀어놓고, 정답은 써놓고 딱 엔터칠 준비하세요. 선생님이 정답을 쓰라고 거기 글씨에 딱 글씨 써주면 그때부터 상위 5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 찾는 건 쉽죠. 옳지 않은 거거든. 아직 쓰는 거 아니야. 아직 쓰는 거 얘들아.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아직 아니야. 빨리 지워, 빨리 지워. 아직 나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직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난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음, 답을 쓰세요. 야, 야, 좋아. 파이팅 넘쳐. 그래. 그렇지. 잘했어. 좋아요. 상위 5명. 정시온, 현민, 규빈, 현서, 태규. 잘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잘했는데 좀 안타깝지만 잘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2번이죠. 근육이 없다는 거지. 잘했습니다. 자, 6번 문제 1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1분 드립니다. 답을 쓰세요. 몇 번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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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겠습니다. 어, 숨을 들이쉴 때, 자, 여러분들 들이쉰다는 게,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그지? 들이마신다는 거야. 이게 들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숨인지 이게 헷갈려서 그럴 텐데, 들이쉰다는 건 들숨이야. 들이 들어가면 들숨. 자, 들이마시면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고,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기압보다 폐의 압력이 낮아져서 폐로 들어오기 때문에 답이 5번입니다. 시온이, 태규, 현서, 은찬이, 나유리. 네, 잘했습니다. 우리 진영이 잘했어요. 진영이 아까도 6등이었는데 지금도 6등이라서 읽어드려요. 축하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이게 이제 모형으로 나온 거거든. 우리 폐의 모형이거든. 자,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이다. 나처럼 고무막을 밀어 올릴 때 해당하는 우리 몸의 변화. 자, 30초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30초 드립니다. 자, 나처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거냐? 30초 드립니다. 답을 쓰세요. 네. 네. 음. 자, 지금은 보면은 가로막은 아래에 있는 게 가로막인데 가로막은 올라가고, 그죠? 가로막은 올라가고 갈비뼈가 그러면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서 요 흉곽의 압력이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이 커지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네. 잘했어요. 혜규, 은찬이, 나유리, 현서, 시연이. 아, 저래 신흥 우리 다코스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겠죠?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알겠지?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49쪽에 보게 되면은 교재, 선생님 교재 49쪽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기체 교환의 원리인데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그림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 음, 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거 어때? 우리 순환계에서 본 거잖아. 순환계에서 어떻게 했어, 우리가? 심장에서 폐로 혈관을 보낸 다음에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온 다음에 이거를 온몸으로 돌려보낸다. 요게 이제 폐순환과 온몸 순환의 원리였잖아. 그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바로 요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 대해서만 좀 주목을 하는 게 바로 호흡계다. 우리 이제 심장은 가는 길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기체가 어떻게 교환되는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어디에서 바로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봐야 되겠지.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보고 자 폐에서 당연히 산소를 받아올 거 아니야. 이산화탄소를 내주고 산소를 받아올 거야. 그게 이제 옆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 폐를 지나고 있는 혈관을 보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를 폐한테 주고 폐에서 산소를 받아갖고 나온다 이 그림이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기체가 뭐냐 이렇게 A하고 B를 써놓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려울 게 없지. 폐에서는 당연히 폐포는 이산화탄소를 받고 좋은 산소를 내줘야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은 어디야? 이제 온몸으로 가면서 이 온몸의 조직 세포에서 어떻게 교환이 일어나는가? 조직 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 어, 조직세포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온 좋은 어떤 기체, 산소 기체를, 산소 기체를 세포한테 주고 다시 세포가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받아갖고 오겠죠. 그 그림이죠. 자, 이해가 되죠? 자,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바꿔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왼쪽이 지금 뭐냐면 왼쪽이 폐고 이제 폐에서 가지고 온 산소를 어디? 조직세포, 온몸에 있는 이 조직세포로 보내는 그림이에요. 모식도라고 해, 이런 걸. 단순하게 표현한 거거든. 자, 보게 되면 심장에서 와가지고 이제 폐로 왔어요. 그럼 폐에서 어떤 기체를 주겠어? 이산화탄소를 폐한테 주고 폐에서 어떤 기체를 받겠어? 산소를 받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동맥혈을 따라서 산소를 가지고 왔다가 이걸 누구한테?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주고 조직세포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올라오겠지. 당연한 얘기죠. 예,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때 이들이 기체를 교환하는 원리를 볼게요. 이들이 기체 교환하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확산의 원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확산. 자,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요 세포 막을 경계로 해서 기체들이 많은 곳에서 기체들이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즉, 농도가 높은 고농도 지역에서 농도가 낮은 저농도 지역으로 입자가 이동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확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향수병이 있어. 이 향수병을 가만히 놔두면 향수에 있는 입자들이 방 전체로 퍼져 나가잖아. 그치? 자, 왜 퍼져 나가요? 확산이죠. 왜냐면 향수병 안에는 이렇게 기체 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고농도고요. 이 바깥쪽은 농도가 적으니까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확산이야. 그러니까 기체 교환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7번이에요. 42페이지에 17번. 이렇게 나온다고. A, B, C, D의 기체를 찾아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A, B, C, D의 기체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음, 아니, 아직 아니에요. 지우세요, 지워. 지워, 아직 아니야. 미안해. 내가 말 걸어서 미안해. 지금 지워, 빨리. 다시 기회 줄게요. 자, 다시 쓰세요. 자, 정답을 쓰세요! 네, 헷갈렸죠? 네. 자, 같이 몇 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보자. 여기 이 그림 봐봐, 여러분. 자, 이 그림 보면은 여기 왼쪽이 어디겠어요? 페포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가 바로 뭐겠어? 페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가가 어디겠어? 폐죠, 폐. 음. 폐에서는 이렇게 가지고 온 B를 폐한테 주는 거야.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지. 혈관에서 폐한테 이산화탄소를 내주고 뭘 받겠어요? A를 받겠지. 뭘 받은 거야? 산소를 받아갖고 오겠죠. 받아온 산소를 가지고 온몸으로 가겠지. 이 산소를 가지고 이제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가서 이 조직세포에다가 다시 이 산소를 어떻게 되겠어? 다시 주겠지. 자, 이제 좋은 산소 줄 테니까 일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가지고 왔던 조직세포가 다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내줘라라고 하는 거니까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 C도 산소, D는 이산화탄소. 따라서 산소, 이산화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정답자들. 자, 은찬이, 시온이, 시온이 아쉽네요. 혜규, 나유리, 시연이, 시유리. 잘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잘했어요. 답은 2번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보세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헷갈리면 다 틀리는 거야. 그지?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기 바랍니다. 됐어요.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제는 호흡계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해했죠? 자, 호흡계라는 건 그러니까 기체를 교환하는 곳이 바로 호흡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폐에서 세포, 폐에 있는 세포인 폐포에서 이 주변을 모세혈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은, 모세혈관 지나간다 하면은 온몸을 돌고 가지고 온 건 누구? 이산화탄소를 받고 폐에서는 이제 다시 지나가는 모세혈관한테 산소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디를 거쳐서 가운데 심장을 잠시 거쳤다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빵 하면 이제 온몸으로 보내는 거지. 온몸으로 보내면 이제 온몸에 있는 세포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조직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직세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가지고 온 좋은 산소를 내어주고 조직세포가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왔다가 심장에서 폐로 다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호흡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음, 이해되시죠? 네. 이게 바로 뭐다? 호흡계다. 자, 이제 마지막. 뭐 남았어요, 이제? 배설계 남았거든, 배설계. 자, 배설계를 봅시다. 배설계도 재밌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배설계인데, 배설계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오줌 있잖아, 오줌. 이 오줌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배설계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똥 있잖아, 똥. 아, 똥 글씨 쓰니까 좀 추하다, 그치? 나도 똥, 자, 하지만 우리 똥 다 싸잖아, 자, 똥. 아, 자, 자, 요 똥은 배설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똥은 그냥 뭐냐면, 얘는 그냥 우리가 소화시키고 남은 찌꺼기야. 얘는 우리가 배설이라고 안 하고 배출이라고 그래요. 과학에서는 배출된다. 그러니까 대장에서 물을 흡수하고 남은 걸 내보내는 게 배출이고요. 이 배출되는 건 어디로 나가는 거야? 우리 항문으로 나가는 거야. 항문. 음. 근데 이 배설계는 오줌은 항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방광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오줌을 그럼 왜 내보내야 될까요? 바로 독성 물질 때문에 그래. 어, 그게 뭐냐면 오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요소라는 물질이에요. 자, 이 요소가 왜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소화를 시킬 때 이렇게 밥에 있는 녹말, 탄수화물이죠. 그 다음에 고기에 있는 살코기에 있는 단백질, 그 다음에 뭐, 깨나 땅콩 이런 데 있는 지방, 이런 걸 우리가 분해하잖아요. 근데 녹말을 우리가 소화해서 분해해서 뭘 만든다고 그랬지?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된다고 했고요. 단백질을 분해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지? 아미노산이 된다고 했고. 자, 이 지방을 분해하면 뭐가 된다고 했냐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물질로 이제 분해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즉 녹말, 단백질, 지방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원소가 뭐냐면 전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아미노산도요. 탄소, 수소, 산소 공통적으로 있고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공통적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얘들을 우리 세포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서 얘들을 갖다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거든. 그럼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남으면 뭐가 남냐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여기 탄소 있지.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 개가 만나서 공정을 다 거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냐면 이산화탄소와 H2O는 다 공통으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에요. 뭘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이 호흡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다 만들고 나면은 공통적으로 만든 게 얘야.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는 아까 날숨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고 이 물은 이제 우리가 땀이나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얘네들은 문제가 없어. 근데 바로 요 아미노산의 단백질 있잖아. 요 단백질이 문제인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 아미노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이외에 누가 들어있냐면 바로 질소가 들어있어요. 이 질소가 호흡을 하고 나면요. 뭐가 되냐면 얘들이 암모니아를 만들어. NH3 암모니아 아시죠? 이 암모니아가 굉장히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을 우리 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 독성 물질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몸에 갖고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독이 쌓여가지고. 얼굴이 까매지면서. 그래서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을 내보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로 내보내지 못하니까 첫 번째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 간이 있어요. 간. 요 간에서
암모니아를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우선 요소라는 물질로 약간 독성이 감소되는 물질로 이제 만들어 놔요. 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이 요소라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래서 이 요소를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 바깥으로. 야, 요소까지 만들어 놨어? 그러면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 응, 오줌으로 내보내.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배설하는 이 요소를 오줌으로 배설하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배설계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배설계 하면 뭐다?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바꾼 다음에 이 요소를 오줌의 형태로 바꿔서 내보내는 게 핵심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요소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지게 되냐? 바로 우리 몸에 보면은 콩 모양처럼 생긴 등 뒤쪽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여러분 주먹만하게 생긴 게 두 개가 달라붙어 있어요. 바로 얘가 뭐냐면 콩팥이라는 거예요. 콩팥, 콩팥. 이 콩팥이 바로 콩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콩 모양, 팥 모양이라서 콩팥인데 여기서 이제 요소를 갖다가 짜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온 요소들 있잖아. 그 요소들을 짜내서 얘를 방광으로 보내요. 이게 방광이야. 이게 방광. 방광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다가 오줌을 방광에 저장해 놨다가 이제 오줌이 차면은 우리 배가 이제 아 오줌 마렵다 싶잖아. 그럼 그때 오줌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이게. 이 오줌으로 내보내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도라고 하지. 오줌에 나가는 길이란 뜻이야. 그래서 콩팥에서 이 방광으로 보내는 요 긴 관이 있잖아. 요 관이 오줌을 만들어서 가는 관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러니까 경로가 뭐야 결국에는 콩팥에서 어디로 오줌관을 따라서 어디다 저장해? 방광에 저장을 해서 이제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바로 배설계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요소라는 녀석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내보냈느냐? 바로 요 콩팥의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음,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콩팥이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 콩팥이. 콩팥 한쪽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음, 그때 요 바깥에 있는 껍질을 우리가 콩팥의 겉질이라고 그래요. 겉질, 콩팥에 있는 겉질.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보게 되면은 요 안쪽에 이렇게 생긴 애들. 속에 있다 그래서 이걸 콩팥에 있는 속질이다라고 그래요. 속질. 그럼 이 겉질과 속질에서 이제 요소를 갖다가 이 안쪽으로 쭉 빼줘가지고 이 오줌관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 거야. 그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요소를 빼집어 만들어주는 데 뭐라고 하냐면 콩팥에 있는 깔때기다라고 그래. 근데 깔때기 알죠? 여러분들 깔때기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거름종이에다가 모래를 넣고 흙탕물 딱 넣으면은 여기 물만 밖으로 나가잖아. 이것처럼 오줌을 걸러내서 바깥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콩팥 깔때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음. 여기서 좀 더 확대해 보게 되면 이 부분 겉질과 속질 그럼 콩팥 깔때기로 오줌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 직전 여기가 중요한 건데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에 이런 주머니가 하나 있어. 주머니가 있고 여기 안으로 이제 심장에서 들어오는 혈관이 있어요. 이 혈관이 여러 개가 이렇게 감겨가지고 실처럼 감겨가지고 이 주머니 안에 쏙 들어가 있어. 음. 여기에서 요소가 요 주머니 안으로 요소가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요소들이 이 혈관 속에 들어가 있거든. 혈관 속에 포함되어 있어. 요소들이 심장에서 보내는 혈관 속에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요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쭉 보내는 게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오른쪽이 오줌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오줌을 만들어내는 핵심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해. 여기서 요소가 끄집어내진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요소가 들어와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요 우리가 뭐라 하지? 그 털실 뭉치처럼 이렇게 혈관이 막 뭉쳐서 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거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실 모양의 털실 공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사구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사구체라고 할 때 사구체 요 사자가 실 사자고 구가 공 구자거든. 그러니까 털실처럼 뭉치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다. 이게 사구체고요. 요 사구체를 담고 있는 주머니 있잖아. 요 주머니. 요 주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과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보먼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다 그래서 보먼 주머니라고 이야기해요. 보먼 주머니. 사구체를 담고 있는 주머니란 뜻이에요.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걸러진 애를 갖다가 이렇게 관으로 빼집어 내가지고 오줌관으로 연결해서 요소를 보내주는 요 관. 굉장히 얇은 관이다 그래서 얇은 오줌이 지나가는 관이다 그래서 세뇨관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봐봐. 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한 세트야. 맞죠? 얘네가 한 세트잖아, 지금. 이 한 세트가 지금 뭘 만들어요? 요소를 밖으로 내보내서 오줌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보내게끔 만드는 장치잖아,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하나의 세트야. 그래서 이 세트가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네프론이라고 해요. 자, 뭐라고 한다고? 네프론. 이런 네프론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네프론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질과 속질 사이에. 그래서 네프론에서 깔때기 쪽으로 막 끄집어 내주면 이 깔때기에서 오줌을 해서 모아서 버려버리는 거야. 우리 음식물 쓰레기 막 모아서 주듯이. 이걸 뭐라고 한다?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몸에 네프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 필요하지? 어, 네프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이 없이 이 독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콩팥에 있는 기관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바로 네프론이야. 그러니까 이 네프론이 만약에 우리 콩팥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네프론을 막 어떻게든 돈 주고 살 수 있으면은 돈 주고서라도 사서라도 달아놔야 돼.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뭐냐면 자, 다 같이 해봅니다. 네프론 네프론 중요하니까. 네프론, 다 같이. 네프론 사보세. 자, 네프론 사보세. 자, 미쳤죠? 네프론 사보세.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프론 사보세.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되겠지. 그럼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거를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큰 그림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오줌을 내보내는 건데, 이 독성 물질을 내보내는 게 결국엔 핵심이다. 독성 물질을 내보내는 게 핵심이고, 어, 요소를 갖다 끄집어내는 게 핵심이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재 49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콩팥이 있고 요 콩팥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때 요 네프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구체로 들어오는 혈관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건 우리가 필요하잖아. 그 다음에 각종 무기염류, 물도 있고 혈구도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버릴 건 뭐밖에 없어? 요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린 요소를 버리는 게 목적이야. 근데 문제는 이 요소뿐만 아니라 얘들이 함께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기 구멍이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과라는 게 일어나요. 여과. 여과라는 건 입자가 작은 애들이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입자가 큰 애들은 못 떨어지고 입자가 작은 애들이 여기 빠져 쑥쑥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그 빠지는 애들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요소가 있고요. 또 물도 있고요. 안타까운 건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할 포도당도 있고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할 아미노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무기염류.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얘네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얘들도 입자가 작아가지고 발이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니? 그냥 내보내지 않아. 이 여과된 여과에게는 이런 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세뇨관이잖아, 세뇨관. 그럼 이 세뇨관 주변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어요, 여기를. 감싸면서 레이더로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여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포도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는 아니야, 너는 다시 들어와. 다시 끄집어내요. 기가 막히지. 아미노산, 너도 아니야, 들어와. 무기염류, 너도 아니야, 들어와. 이러면서 이 세뇨관에서 얘네들을 몸에 좋은 건 다시 우리 몸으로 재흡수를 해버려요. 야, 얼마나 미쳤니? 똑똑하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 목적은 뭐냐면 여기 콩팥 깔때기 쪽으로 뭘 보내는 게 목적이냐면 요소를 버려버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처음에 여기서 대부분의 요소가 빠져 90% 이상의 요소가 빠지거든. 근데 운 좋게 여기서 살아나간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악마처럼 좋아한단 말이야. 아하하, 우리는 살아남았지. 인간을 죽이러 가자 하면서 요소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몸이 얘를 또 탁, 이 모세혈관에서 요소가 있다. 너희 자식 하면서 너는 다시 들어가 하면서 눌러줘요. 다시 집어 넣어버려. 미쳤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비라고 그래. 분비. 다시 세뇨관 안으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탈출했던 요소들까지도 오줌관으로 버려버리게끔 해주는 게 바로 분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오줌 속에는 요소가 대부분이고 물도 약간 있고요. 오줌이 물도 섞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의 무기염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줌이 만들어져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되겠니? 자, 되겠어요? 다시 이 과정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여기에 보먼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에 사구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진 세뇨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얘가 뭐라고? 사구체. 얘가 누구라고? 보먼 주머니. 얘가 누구라고? 세뇨관. 이걸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네프론. 네프론, 사보세. 자, 여기서 처음에 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떨어지는 이 여과액에 포함되는 애는 어떤 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기에는 각종 포도당도 포함되어 있고요. 무기염료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미노산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세뇨관을 지나가는데 요 지나가는 곳에서 다시 뭐를 시킨다? 재흡수를 시킨다. 뭘 재흡수한다?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 누구?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재흡수. 그 다음에 여기서 탈출했던 요소들은 다시 이 안으로 집어 넣어준다. 무슨 과정? 분비의 과정. 그래서 오줌으로 내보낸다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49페이지.
49페이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가나다에 해당하는 과정을 써라. 자, 1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가는 뭐고, 나는 뭐고, 다는 뭐라고 하는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음, 콩팥 내프론에서 일어나는 과정인 거죠. 정답을 쓰세요. 그렇지. 아, 이거 너무 쉽죠? 네.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여과. 그래서 여과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재흡수하죠. 그럼 다시 뭐해? 분비한단 말이야. 여과, 재흡수, 분비. 3번이다. 잘했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음, 1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1분 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14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일단은 좀 설명을 해주고 다시 좀 풀 시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요소하고 단백질하고 포도당 중에 하나인데, 어? 자, 우리가 이 봄원 주머니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 여과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여과를 통해서 나가는 액이 무슨 얘기냐면 여과액이란 말이지. 그리고 이 여과액을 지나가는 이 혈관, 이게 뭐냐면 이게 혈액이지, 혈액. 이 혈액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입자가 작은 애들이 여과액에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애들이 포함되냐면 포도당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각종 무기염류 포함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물도 포함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음. 그러고 요소도 당연히 포함되고 여기에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여과액에. 어. 그런데 이 혈액이 같이 들어온 애들 중에서 덩어리가 큰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단백질. 이 단백질 같은 애들은 이 여과가 되지 않아. 흙탕물에서 흙이 걸러지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 혈액에는 존재하는데 여과액에서 지금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A. 자, 혈액에 8%가 있었는데 여과액에는 0%야. 그럼 얘는 지금 여기를 통과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지. 이 혈액과 여과액 요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고만 주머니가 있는 거지. 여기를 통과를 못했다는 거니까 A가 누굴까? 덩어리가 큰 애니까 A가 뭘까?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혈액과 여과액에도 그대로 다 통과했고 혈액과 여과액에 그대로 다 통과했어. 자, 단백질은 입자가 커서 통과 못했지만 요소하고 포도당은 통과가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통과했어요. 이 통과해서 이제 오줌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은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시 필요한 애들은 뭘 한다? 재흡수를 한다 그랬잖아.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였어요?
포도당은 다시 재흡수가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포도당은 요 여과에게는 있었는데 오줌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B는 여과에게는 있었는데 오줌에 없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 이 사이에서. 재흡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줌에는 없다. 따라서 B가 뭘까?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 너는 나가지 마. 한 거지. 근데 C는 보면은 여과액보다 농도가 더 진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C는 요소고요. 왜 농도가 더 진해졌냐? 여기서 이제 재흡수할 때 뭐를 더 재흡수했냐면 물을 다시 재흡수하니까 남아있는 요소의 농도가 올라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30초 줄게요. 30초. 정답을 쓰세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5번이 답이 되고요. 자, 5명 읽어드리겠습니다. 태규, 나유리, 시연이, 현민이 드디어 올라왔어요. 진영이 축하드립니다. 아, 네. 시연이 좀 아쉽죠?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잘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고요. 자, 하나만 더 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세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에는 뭐야? 소화를 시키고 순환을 시켜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얻고 그 다음에 배설을 통해서 몸에 안 좋은 걸 다 내보내는 이 이유는 목적이 뭐야?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잖아.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세포에 보면은 이 안쪽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가지고 온 호흡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온 산소와 그 다음에 소화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온 포도당을 가져다가 재료를 써가지고 어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이제 부산물로 생겨서 내보내요.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고 결과적으로 목적은 뭐냐?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나와요. 요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틀어서 세포 호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7번을 보게 되면 세포 호흡 과정이다. 자, 이때 영양소와 무엇을 이용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부산물이 생기면서 결국에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단원 식물과 에너지에서 식물의 호흡하고 똑같은 과정이에요. 자, 그럼 기억에 들어갈 건 뭐냐면 당연히 요 영양소 포도당이라고 치면은 기억에 들어갈 거는 바로 뭐겠어? 산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 자, 17번 문제 마지막 1분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쓰세요. 그렇지. 다 했어. 결국에 우리가 이 5단원의 목적은 바로 이 17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목적은 뭐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선생님이 말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몸 안에서 이런 호흡, 소화, 순환, 배설의 작용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정답은 2번 되겠고요. 너무너무 잘 하셨고요. 태규, 은찬이.
현민이 막판에 달려요. 자, 시온이, 나율이 잘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했고요. 잘했고요. 네, 정말